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국민진료실에서 오늘 강의를 맡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일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단어를 하나하나 보면은 어느 정도 느낌은 오실 겁니다. 우선 돌발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급박하게 생기는 질환이라는 느낌이 오실 거고요. 난청이라는 것도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병이겠구나라고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의학적 정의를, 교과서에 나온 정의를 보시면은 수능 청력 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이 3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말이 많이 좀 어렵습니다. 수능 청력 검사라는 말씀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연속된 주파수가 무언지, 30dB은 무엇이고,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은 무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물어보셔도 그냥 넓은 범위에서 많이 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대략적인 말씀만 드리실 수밖에 없는데, 요거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일단은 수능 청력 검사라는 거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여러 다양한 청력 검사 중에 대표적인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진료를 받던 환자분의 그 검사 결과인데요. 그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라이트 이어라고 해서 오른쪽 귀에 대한 청력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랩트 이어라고 해서 이제 왼쪽 귀에 대한 청력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귀에 보면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왼쪽 귀는 파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그래프별로 이렇게 한쪽 귀에 청력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검사에서는 한 그래프에 양쪽 청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좀 자세히 좀 보시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위가 데시벨이라고 해서 위로 갈수록 숫자가 작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청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시면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제 빨간 선 오른쪽 귀 청력은 좀 밑으로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왼쪽 청력은 좀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딱 봤을 때 이분은 왼쪽 청력에 비해서 오른쪽 청력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알아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위아래로만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은 좌우로도 이렇게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각 주파수별 청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저음에 대한 청력, 그러니까 저주파음, 저음에 대한 청력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주파음, 고음에 대한 청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보시면은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라고 되어 있죠. 다시 보시면은 일단은 연속된 주파수, 그러니까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청력, 이렇게 200Hz에서 1000Hz까지 이렇게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연속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연속된 3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옆에 보시면은 한 칸이 10dB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대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요 200에서 1000Hz까지 왼쪽 청력을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15dB, 15dB, 15dB의 청력을 보이고 있고, 그 반면에 오른쪽 청력은 같은 청력 범위에서 65dB, 65dB, 60dB 이런 청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환자분은 연속된 3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 차이를 이제 정상 귀, 왼쪽 귀와 비교했을 때 오른쪽 귀에 청력 저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완벽하게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청력 검사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환자분이 아주 오랜 기간,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의 긴 시간에 걸쳐서 청력이 떨어졌다 하면은 이건 돌발성 난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짧게는 몇 시간 이내에, 길게 보면은 3일 이내에 이렇게 급격하게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돌발성 난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정의를 보면은
수능 청력 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이 3일 이내에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게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일단은 그 귀의 난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감각신경성 난청,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은 이제 귀의 아주 깊은 부위에 달팽이관, 그리고 그 달팽이관에 그 전기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 청각신경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경우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쪽 신경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귀 속에 이제 웨이도, 그러니까 귀 구멍 속에 뭐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고막에 구멍이 났거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도성 난청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감각신경성 청력손실과는 다른 개념의 청력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대부분 한쪽 귀에서 발병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아주 드문 경우에는 이제 양쪽 귀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보고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쪽 귀에만 발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귀가 안 들리는 그런 난청 증상뿐만이 아니라 그 이명이라고 하죠. 귀 속의 잡음, 그러니까 귀 속에 어떤 뭐 삐 하는 소리 아니면 뭐 쎄 하는 소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귀 속의 잡음, 이런 걸 이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또 귀가 꽉 찬 느낌, 그러니까 귀가 먹먹한 느낌, 마치 이제 다이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을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이충만감이 동반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했을 때처럼 어떤 현기증과 구역감이 동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우선 통계를 보면은 30에서 5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자와 여자의 유병률의 차이, 뭐 현격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년에 10만 명당 대략 10명 정도 이상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진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종종 자주 그 환자분을 뵙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히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석을 해도 딱히 어떤 원인을 아직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질환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추정되는 뭐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그런 원인으로서는 대표적인 게 바이러스 감염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있고, 뭐 밑에 이제 혈류장애, 청신경 종양, 뭐 자가 면역성 질환, 달팽이관 손상, 뭐 스트레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일단 귀의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귀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귀 속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바깥 귀가 있고, 이 귀에서는 이제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 소리가 이 안쪽에 보이는 고막을 진동을 시키게 되고요. 이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면은 이제 고막 안쪽에 붙어 있는 이소골이라고 하는 일종의 소리뼈가 이렇게 연달아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막의 진동이 이소골을 진동을 시키게 돼서 이 안쪽에 있는 이제 달팽이관의 난원창이라는 곳을 자극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달팽이관으로 그 진동이 전달이 되게 되고, 달팽이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신경세포들이 그 자극을 받아서 그 진동을 이제 전기신호로 변환을 시키게 돼서 안에 있는 청각신경을 따라서 이 청각신경을 통해서 이제 뇌로 전달이 돼서 뇌에서 소리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달팽이관과 청신경 쪽에 있는 부위에 뭔가 병변이 생겼을 때 어떤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쪽에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감기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든지 해서 이쪽에 감염을 유발하게 되면 이런 달팽이관 또는 청신경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난청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또 혈류 장애가 있습니다. 요 이제 달팽이관 부위에 그 혈액을 공급을 하는 그런 혈액 공급을 하는 동맥이 있는데, 이 동맥은 굉장히 얇습니다. 다른 조직, 다른 기관에 붙어 있는 동맥에 비해서 굉장히 얇은 게 특징인데,
이런 혈류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달팽이관 또는 청신경 쪽에 어떤 영양 공급이라든지 산소 공급이 부적절하게 되면서 기능이 저하되면서 난청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청신경 종양이 있습니다. 요 이제 달팽이관에 신호를 전달하는 청신경 쪽에 어떤 그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 쪽에 어떤 종양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된다 하면은 그 종양으로 인해서 이제 신경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난청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청신경 종양은 전체 돌발성 난청 환자분 중에 대략 한 1% 정도 내외로 발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자가면역성 질환, 그러니까 자가면역성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체계가 그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그 우리 몸 스스로를 공격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떤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을 공격을 했을 때 청각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달팽이관의 손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있거나 아니면은 귀에 굉장히 큰 소리를 들었을 때 과다하게 이렇게 압력이 전달이 되게 되면은 이 달팽이관의 이제 내부에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어떤 난청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는 사실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 제각각이라서 이걸 어떻게 정량화시켜서 측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진료를 보는, 제가 여러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를 보았을 때 어떤 스트레스 없이 평온한 상황에서 그런 돌발성 난청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요.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아니 그 보통은 이제 굉장히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송사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상을 당하셨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뭐 어떤 뭐 피로가 굉장히 누적이 되신 경우, 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경우에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상을 앞에 조금 일부 말씀드리긴 했지만 증상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확실한 원인이 없이 난청이 몇 시간 또는 2, 3일 이내에 갑자기 발생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고 증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알려진 예고 증상이 있으면은 그걸 미리 빨리 캐치를 해서 병원에 오셔서 미리 대비를 할 수라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전조 증상조차 없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그런 예고 증상 없이 하루아침에 청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명이나 이충만감, 현기증이 동반되기도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은 제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쪽 귀가 갑자기 안 들립니다 라는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한쪽 귀가 갑자기 먹먹하다, 그러니까 귀가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마치 다이빙한 직후에 귀가 먹먹한 느낌, 그리고 높은 산이나 아니면은 그 비행기를 탔을 때처럼 귀가 답답한 느낌이 가시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병을 밝혀내게 되는가를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병력 청취를 하게 됩니다. 어느 쪽 귀가 얼마만큼 또 언제부터 안 들리기 시작했는지를 여쭤보게 되고요. 이제 이경 검사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이경 검사라는 건 이제 귀 속을 들여다보는 검사인데, 아까 그림 보신 것처럼 요 귀 안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전도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 귀 안에 보면은 이제 그 귀구멍, 웨이도라고 하는 귀구멍 속에 예를 들어서 귀지 같은 게 이렇게 꽉 차 있다거나 하면은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막에 구멍이 났다, 이런 경우에도 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귀 안에 있는 이소골들의 배열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이소골이 떨어지거나 어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중이염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요 고막 안쪽에 있는 요 공간을 중이라고 하는데, 요 안에 중이염이 생기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안에 이렇게 농이 차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농이 차게 되면은 요 이렇게 진동을 전달해 줘야 되는 이소골이 물속에 잠기게 됨으로써 청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감별해내기 위해서 이제 이경 검사를 통해서 귀 속을 들여다보고 어떤 전도성 난청의 여지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속을 봤을 때 별다른 구조적인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때 청력 검사, 맨 앞에 말씀드렸던 그 청력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또 증상에 따라서 현기증이 동반되신 경우에는 이제 전정기능 검사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이제 전정기능 검사는 이제 어지럼증의 양상이 뭐 어떤 부위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체크하는 검사를 보시면 되는데, 이런 전정기능 검사를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청신경 종양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전체 돌발성 난청 환자의 대략 한 1% 내외 정도가 청신경 종양의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청신경 종양 환자의 대략 한 20% 정도는 돌발성 난청 증상이 발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돌발성 난청이 있다면은 MRI 검사를 꼭 시행을 해서 이것을 감별을 하시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염증의 소지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게 있는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돌발성 난청이 진단이 됐으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교과서에 보면은 모든 치료는 입원을 해서 절대 안정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어떤 치료를 쭉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모든 치료들이 입원해서 절대 안정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과거에는 정말 거의 원칙적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이제 지켜졌었는데, 최근에는 이 경우에 따라서 뭐 어떤 환자분의 상태 아니면은 난청의 정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통원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원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절대 안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아무리 늦어도 2주 이내에는 치료를 시작을 해야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늦어도 2주 이내, 가급적이면은 일주일 이내에 치료를 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뭐 2달, 3달이 넘었다 발병을 한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치료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귀가 이상하다 했을 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그 검진을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약제가 투여가 되게 되는데, 유일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약제는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제 병변의 가능성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약제를 써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약제가 스테로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일단은 달팽이관과 청신경의 어떤 염증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경구 스테로이드 제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약제를 그 먹는 약으로 복용을 하시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경구 스테로이드 제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당뇨가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먹는 스테로이드를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스테로이드 제제를 그냥 한 알, 두 알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량으로 복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뭐 어떤 부작용 이런 걸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 대안으로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요법을 대안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 스테로이드 제제를 시행을 했는데 그 효과가 미비한 경우에도 그 구제요법으로 또 추가적으로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난청이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경우, 난청이 좀 심각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경구 스테로이드 제제와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주사기에다가 스테로이드 약제를 이렇게 넣어서 그 바늘을 이제 귀 안쪽으로 이제 고막을 지나서 이 고막 안쪽에 중위 공간에다가 이 약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약제가 이제 달팽이관으로 이제 흡수가 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치료고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 요법보다는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더 적겠죠. 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어떤 혈액순환 개선제, 아까 원인 중에 그 가능성이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혈류 장애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혈관 확장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바이러스제 등등의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압산소 치료라고 해서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이제 시행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치료법인데 어떤 혈류 장애 같은 걸로 인해서 그 달팽이관 속에 어떤 이제 좀 저산소 혈증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 고압 챔버에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높은 높은 압력의 산소에 이제 노출을 함으로써 이제 그 달팽이관에 부족한 산소를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노리고 시행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면서 매일같이 청력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매일같이 청력 검사를 시행을 하시고요. 일단 통원으로 다니시는 경우에 환자분도 이제 2,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오실 때마다 청력 검사를 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발생을 하는가, 청력이 좋아지는가 그대로인가를 체크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과는 어떻게 되는가?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치료를 하면은 그러면 확실하게 나을 수 있는가를 제일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치료를 했을 때 전제하에서 3분의 1밖에는 정상 청력을 되찾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했을 때 한 3분의 1의 환자분들은 완벽하게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환자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다른 3분의 1의 환자분들은 좋아지긴 합니다. 발병했을 때보다는 조금은 좋아지는데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럼 또 나머지 3분의 1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청력이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치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치료를 해도 이거밖에 좋아지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식적으로 좋아질 확률은 조금 더 떨어지게 되겠고 회복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보다 높아지겠죠. 이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회복될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처음에 생긴 난청이 심할수록, 그러니까 청력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회복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게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시 위로 올라갈 길이 멀어진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떨어진 분이랑 많이 떨어진 분은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긴 난청이 심할수록 회복은 좀 더뎌진다,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음역대 난청 또는 고음역대 난청인 경우가 회복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반부에 청력 검사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서 음역대를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음역대가 고르게 다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은 고주파 음역대만 떨어진 경우에는 회복률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반대로 저음역대가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분은 조금 회복될 확률이 좀 더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현기증이 동반된 경우에 회복률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림 다시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달팽이관 있죠. 달팽이관과 청신경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난청이 생기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달팽이관 옆에 보면은 또 다른 구조물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정기관 그리고 세방고리관이라고 하는 구조물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은 다르게 이제 몸의 어떤 회전이나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속에서 연결돼 있어요. 그 체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교통하고 있는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난청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달팽이관에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기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요 전정기관 그리고 세방고리관까지 이 병변이 퍼졌다. 그러니까 병변이 더 심하게 더 넓게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회복될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기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 회복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소아, 그러니까 10살 미만의 소아 또는 60세 이상의 고령의 경우엔 회복률이 좀 더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당뇨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그 회복률이 좀 더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추정인데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혈관염 아니면 이제 혈전 같은 게 생기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팽이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막히거나 혈류에 장애가 올 가능성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등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회복될 확률이 좀 더 떨어지고요. 치료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아무래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스테로이드 약을 대량으로 쓰기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입원을 해서 뭐 이제 그 당뇨 조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약을 쓸 때 그 먹는 약을 쓰지 못하고 스테로이드 주사에만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을 뭐 좀 쓰더라도 좀 소량으로만 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복될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후 인자를 이거를 모두 다 이제 아우르는 제일 안 좋은 예후 인자가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항목들이 다 없는 분이라 해도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회복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아무래도 좀 골든 타임이 있는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일단 보통 집중 치료 기간,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고 귀에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대략 한 1주에서 2주 정도까지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1, 2주 그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인가? 그러니까 그 치료가 끝났을 시점에 이제 청력이 완전히 고정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발병일 기준으로 대략 한 석 달 정도까지는 계속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치료를 하는 당시에는 뭐 어떤 청력의 변화가 없더라도 다 끝나고 나서 계속 꾸준히 관찰을 하면은 또 나중에 지연성으로 청력이 회복되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당시에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한 석 달 정도까지, 어떤 선생님들은 뭐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지켜보시는데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강의에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거나 먹먹한 경우에는 절대로 대수롭게 넘기지 마시고,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대수롭게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젊은 분들은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편인데, 좀 고령이신 분들, 아무래도 이게 뭐 어떤 생명에 영향을 주는 문제 같지는 않고 조금 그냥 불편한 정도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차일피일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엔 절대로 대수롭게 넘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달 정도, 뭐 2달 정도 있다가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라고 병원에 오셨는데 돌발성 난청인데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상심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안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대수롭게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이비인후를 찾아서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검진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번거롭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으셔서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